저는 그냥 더 포기할 곳이 없어서 죽을 만큼 노력했던 사람일 뿐이지 잘났거나 뭔가 머리가 좋거나 그게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일단은 제가 왜 그렇게 독한 마음이 생겼는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20살에 얼굴만 보고 결혼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너무 가난했어요. 동전 100원 잃어버려서 집에 못 들어간 적도 있고요. 1.5리터 그 사이다 물병 병뚜껑 없어졌다고 부부싸움 하시는 거 보면서 컸어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같이 생활하면서 굉장히 비참했었거든요. 가회를 4개씩 했었어요. 대학 다닐 때. 서울대 가서도 계속 가회를 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보니까 친구들이 너무 부자인 거예요. 경영대 애들이 진짜 내노라 하는 그 그룹집 애들도 꽤 있고, 그러니까 그 박탈감 느끼면서 아 나는 사실을 해야겠구나. 나처럼 없는 사람이 뭔가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시험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뛰어들었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 갈등은 가회를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저 고등학교 때까지 저희 어머니가 아침 7시에 학교에 저를 데려다 주시고 어머니는 그 순간 바로 이마트에 가서 제가 야자 끝날 때까지 서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못 앉습니다. 보시면 의자가 없어요. 캐시어 하시는 분들은 계산을 틀리면 자기 월급에서 까여요. 제가 그게 너무 슬펐기 때문에 대학 갔을 때부터는 가회를 4개, 3개 해서 한 30만 원 엄마한테 꾸준히 드렸었거든요. 그 엄마가 제가 대학 가부터는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을 하겠다고 말을 하려면 엄마가 다시 방판을 띄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 같아요. 없는 집에서 아무리 열심히 사셔도 빠듯한. 그러니까 제가 가회하면 그래도 서울대라고 1시간에 3, 4만 원 주는데 엄마는 그걸 벌려면 8시간을 서서 일해. 도저히 못 내려놓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회를 4개 하면서 사실을 같이 병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1차를 붙었으면 제가 아니죠, 여러분. 전 굉장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더 포기할 곳이 없어서 죽을 만큼 노력했던 사람일 뿐이지 잘났거나 뭔가 머리가 좋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 척박한 환경을 어떻게든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었을 뿐이에요. 그 가회를 포기하지 않고 첫 번째 본 1차를 떨어지는데 그 옆에서 붙어나가는 부잣집 사실을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처음으로 돈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슬펐어요. 그때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나 1년만 밀어주라고. 1년만 밀어주면 붙겠다고. 부모님도 더 밀어주실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집에서 전혀 달가워하지 않았었어요. 어쨌든 1년이란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학원은 못 다니지만 학원 시간표를 들고서 혼자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지금으로 치면은 아마 프리패스처럼 제일 싼 거 그런 거를 하나 구입을 해서 그거를 철저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흉내내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 안으로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혼자 하면 도대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그 공간 안에서 마지막까지 했어요. 그게 왜 좋냐면요.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면 쟤를 따라가면 붙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아침에 오면은 친구 없었어요. 여러분 저 친구 다 버렸어요. 친구 다 버렸고 핸드폰도 버렸고 핸드폰도 없앴었어요. 컴퓨터 당연히 없고 혼자 지냈어요. 혼자 밥 먹고. 여러분 생각에는 친구랑 같이 있으면 안 외로울 것 같죠? 이거는 합격할 때까지 해결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랑 같이 시험장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되게 웃긴 게 여러분 합격하면 모든 게 회복이 되는데 너무 길어지면 있던 친구도 떠나가요. 그러니까 혼자 되는 거를 절대로 두려워하시거나 절대로 쪽팔려 하시면 안 돼요. 되게 열심히 하고 혼자 씩씩하게 하는 사람들을 멋있게 생각하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제가 서울대 법대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어요. 저는 경영대인데 거기 법대 도서관에서 공부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자꾸 육안으로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은 슬럼프를 탈 거예요. 슬럼프를 타고 돌아갔을 때 그 기운 안에 다시 빠져들거든요. 그리고 나만 겪는 슬럼프가 아니라는 게 보여요. 그렇게 열심히 쟤는 절대 그만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애도 한 5일 동안 얼굴이 안 나타나다가 노랗게 돼서 나타나는 걸 보면서 아, 저번에 겪은 내 슬럼프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구나. 쟤도 겪는데 그럼 나도 겪겠다. 그 기준이 자기한테 세워지거든요. 옆에 앉은 애, 열심히 하는 애. 걔가 책 페이지 넘어가는 거 보면서 아, 내가 약간 많이 느리구나. 좀 더 속도를 내야겠다. 그러니까 나 혼자라면 너무 힘들다고 느껴졌던 게 여러분 다 같이 하고 있으면 안 힘들고 그게 당연한 게 돼버려요. 제가 공부를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했거든요. 아침에 6시 45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7시 셔틀을 타요. 제가 몇 분마다 준비를 한 거죠? 15분. 다 하고 잔 거예요. 다 씻고 다 옷 입고 양말까지 신고 가방 줄 잡고 잔 거예요. 바로 튀어나가려고. 여러분 공격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아침에 아무 생각 안 들 때 반사적으로 가서 책상에 앉으셨을 때가 가장 안 힘들어요. 어떻게 일어나서 내가 저 책상까지 도서관 가서 앉아야 되는지가 무서웠기 때문에 그 동선을 굉장히 짧게 만들었어요. 그럼 그렇게 희생해서 앉은 아침 7시에 화장실 한번 가겠다 일어나고 손 씻겠다고 일어나고 아침 먹겠다고 일어나고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11시 15분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물티슈 가지고 앉았고 먹을 바나나랑 우유 가지고 다 싸놓고 잔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의식적으로. 일어났다 앉으면 흐름이 깨져요. 여러분은 그렇게 쭉 앉아있는 게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앉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11시 15분이 되면 친구들이 아니죠. 그 도서관에 있는 애들. 걔네는 11시 30분에 밥을 먹으러 갔지만 저는 혼자서 11시 15분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11시 15분에 가서 딱 10분 만에 밥을 먹고 11시 35분에 다시 앉아요. 그리고 공부를 합니다. 그럼 한 10분 하면은 졸려요. 그리고 애들이 한 12시쯤 들어오는데 저는 그때까지 자요. 그럼 저 12시부터 공부합니다. 애들은 1시 반, 2시까지 자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을 많이 버는지 아시겠어요? 시간이 엄청나게 다르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거를 맨날 365일 했다는 건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크게 슬럼프가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방에서 아침에 나오는 걸 실패한 날이 있었어요. 그러면 진짜 이틀 가요. 이틀 동안 못 나와요. 이틀 동안 울면서 있어요. 그렇게 울다가 어차피 나는 도망을 못 간다는 걸 깨닫고 울면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항상 익숙한, 항상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 앉아서 사실 책상에서 엎드려서 2시간 정도 더 울었어요. 속상해서. 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못했구나. 2시간 있다가 딱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게 웬걸?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슬럼프 오면 몸이 바닥난 거예요. 슬럼프는 항상 있는 거니까 그 다음은 무조건 올라가요. 내가 다운되는 건 내가 정말 열심히 했다면 괜찮아요. 물론 그 순간 너무 괴롭겠지만 여러분 그거 누구나 그래요. 제가 왜 느꼈냐면 그렇게 제가 이제 슬럼프를 겪고 이제 공부가 하늘을 치고 있을 때 거기 열심히 하고 있던 애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걔네가 3일 있다 와요. 보면 알아요. 아, 쟤 슬럼프였구나. 근데 저는 알아요. 걔 합격할 거. 걔도 알아요. 저 합격할 거. 믿음을 갖고 그냥 밀어붙여야 돼요. 가장 열심히 하는 그룹 중에 있으면 여기 안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 10% 안에 들면 되는구나. 여기서만 밀리지 않으면 되는구나.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혼자 열심히 10년 전부터 공부해온 사람들하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딱 1년 100m 완주 딱 그거라니까요. 모든 시간은 다 공부를 향해 흘러야 돼요. 제가 아까 11시, 여러분 세븐일레븐을 지켜주는 게 좋아요. 11시에 집에 오죠? 저는 습관을 어떻게 들였냐면 씻고 바로 보던 책 펴요. 저 알아요, 지금 느낌으로. 남들은 놀고 있는 거.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학생도 지금은 쉬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잠이 올 때까지 봐요. 그때 엄청나게 봅니다. 제가 마지막 잠드는 순간까지 책을 보려고 스탠드만 켜놓고 잤어요. 이렇게 누르면서 잠들라고. 단 1분도 누워서 딴 생각하다 잠드는 게 아까워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모든 시간을 활용하면 여러분 1년 안에 붙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습관이 되면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던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단 하루도 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비참해서 단 하루도 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즐거우면 안 돼요. 지겨워야 돼요. 여기가 너무 싫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을 잘못하시는 게 언제쯤 되겠지. 아니라니까요. 기간을 딱 잡으시고 이때까지만 한 달을 일단 세우세요. 그리고 단 하루도 더 하고 싶지 않을 만큼, 정말 단 하루도 더 할 수 없을 만큼 하세요. 제가 친구들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제 주변 친구들 같이 했던 대학 친구들이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남자 문제가 많아 얘네가. 항상 들고 와 저한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나중에는 공부해야 되는데 자꾸 누구랑 사귀다 잘 안 돼서 너무 슬퍼 이러면서. 분명히 얘는 나한테 뺏는 시간이 1시간인데 나는 걔가 가도 2-3시간 동안 집중이 잘 안 돼. 내 흐름이 깨져. 그리고 내가 100% 다 하지 못했다는 걸 내가 너무 잘 느끼고 있었어요. 그 친구 때문에. 근데 저는 그래서 내가 얘 때문에 만약에 떨어지면 1년 동안 우리 엄마가 이마트에서 서서 일하는 걸 내가 봐야 되는데 내가 얘를 그만큼 사랑하나. 정말 냉정하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연락 끊고 핸드폰 없애고 그냥 숨었어요. 뭐 사실 절교한 거죠. 후회 안 합니다. 제가 제 인생을 책임지고 사는 거에 후회 없어요. 주변 사람들 다 떠나도 상관없어요. 저는 제 몫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제대로 안 해서 가족들 배고프고 계속 나 뒷바라지하게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모님들 다 똑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린 나이에 결혼하셨으니까 좀 솔직한 편이 없어요. 돈 없다고. 헬스장 보내달라 그러면 운동장 뛰라고. 방에 책상 놔달라 그러면 도서관 가서 하라고. 그 말 하시는 엄마는 마음이 뭐 좋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부모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여러분이 이거를 길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가 어때야 돼요? 완전 긴장 속에 지나가야 돼요. 외줄 타듯이 떨어지면 슬럼프 탈까봐 무서워서 한 걸음 한 걸음. 심지어 저는 말도 줄였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합격하는 날 제 옆방에 있는 여학생의 울부짖는 소리 들었어요. 지금도 잘 잊혀지지 않아요. 정말 서럽게 동물처럼 울었어요. 어차피 여러분 승패는 나옵니다. 그때 웃을 수 있도록 1년 동안 울면서 지내세요. 그죠? 첫 걸음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눈 질끈 감고 가면 어느 순간 끝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세요. 조금도 부끄럽지 않도록.